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뉴로필라테스 마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향미라고 합니다. 大家好，这位老师是在韩国神经普拉提导师李香梅老师。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뉴로필라테스가 어떤 메소드인지, 뉴로필라테스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전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뉴로필라테스를 입문하게 되실 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 예를 들면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기초적인 베이직한 신경해부학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같이 담아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啊，我今天是想通过这个视频告诉大家什么是神经普拉提，然后是神经，还有关于神经普拉提的一些历史，以及神经普拉提后面正式教育过程的基础内容，还有一些我们简单的神经的解剖知识。 일단 여러분 필라테스라고 하는 것은 필라테스가 사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 제자분들이 필라테스와 관련된 교육 과정을 조금 더 체계화하고 산업화 시키는 과정에서 필라테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이 되기 시작했고, 그 전에 이 필라테스를 창시한 필라테스가 이 움직임, 이 메소드를 명명한 이름은 컨트롤로지 조절학이라는 이름이었죠. 大家都知道普拉提这个名字是普拉提先生去世之后，普拉提先生的学生们为了把这个发扬光大，然后继续往下传下去，然后把它产业化，然后把这个名字作为普拉提。然后之前的话，大家也都知道普拉提的名字是控制学。 그리고 이 조절학이라고 불리우던 이 움직임이 필라테스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이후부터 뭐 의학계, 정형의학계라든지 아니면 정골의학회라든지 다양한 해부학적 지식이 융합되면서 지금 현대인들에게 중국에 계신 많은 클라이언트들 또는 한국에 있는 많은 클라이언트들에게 그들이 병원에서는 얻지 못하는 보다 디테일한 몸에 대한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어떤 메소드로서 많이 소비자들한테 안내가 되고 있죠. 那这个普拉提从控制学变成了普拉提这个名字之后呢，跟一些医学上的像整骨还有其他的整骨学或者是跟其他的解剖知识融合在一起了之后，给人们提供了在医院没办法得到的这种康复领域的对于自己身体的认知提供了这样子的一些服务。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사랑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우리가 원래 필라테스라고 하는 이 움직임의 이름이 조절학이었다라고 하는 이 근원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딘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내 신체의 사용을 원활하게 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정서적인 긍정적인 효과 등을 필라테스라고 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체감을 하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안에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뭐예요? 그냥 내가 근육을 단련하거나 근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의도하는 대로 내 신체를 조절하는 방법을 수련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대 효과가 나타났던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체감하게 되면서 이 필라테스라고 하는 운동이 지금 현 시점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通过这么长的时间，普拉提可以持续受到大家的这个认可跟大家的崇蒙的这个原因呢，是我老是觉得其实是跟这个控制学这个名字是有一些关系的。是让人们通过普拉提，它不只是在身体上得到了一定的效果，它其实在情绪上也得到了一个很好的改变。然后除此之外呢，它通过普拉提，大家通过普拉提的练习，它不仅仅是学会这个肌肉的这种运动，然后肌肉的这种变好肌骨层面的这种变好，大家都学会了怎么自己去控制我们自己的身体，然后通过这个控制自己的身体呢，就得到了一些改善。
好，大家就知道了啊，原来我们的身体是长这样子的，我是可以通过普拉提的这种练习方式，是可以控制我自己的身体的。就因为这种原因啊，现在越来越多的人喜欢练普拉提，然后普拉提也可以受到这么多人的一些关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신체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랄게요. 老师希望大家可以去想一下控制自己身体，这个是什么样的一种感觉，什么样的一种练习方式。 예를 들면 우리가 필라테스 호흡을 할 때 전형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갈비뼈 사이사이를 벌리세요. 흉곽의 넓이를 넓혀주세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我们练普拉提的时候，一般做口令，说口令，会说吸气的时候把胸廓往外打开，用鼻子吸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호흡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호흡을 하지 않잖아요. 일상생활과는 다르게, 마실 때 갈비뼈를 보라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일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우리 브레인에 의식의 등을 탁 켜야 되는 거예요. 의식의 등을 탁 킨 상태에서 내 갈비뼈가 어디 있지? 코로 마실 때 바깥에 있는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올 때 갈비뼈라고 하는 부분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구나. 근데 나는 여태까지 그걸 의식하지 못했는데 한번 나의 주의를 갈비뼈로 가져가 볼까? 그래서 바깥에 있는 공기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이 갈비뼈를 한번 확장해 볼까? 이렇게 할 때 오른쪽의 느낌과 왼쪽의 느낌은 어떻게 다르지? 이러한 의식적인 작업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것을 내가 의도한 대로 내 신체를 조절하는 이 행위가 바로 내가 내 신체를 조절하면서 움직이고 있어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但是我们平时呼吸的时候，不会有意识的去想我要用鼻子吸气，然后把肋骨打开。但我们上普拉提课的时候，听到这样子的口令，我们就会大脑会这个灯一闪，然后想着哦，原来我吸气的时候会用鼻子吸气，然后这个吸进来的气会把我的肋骨往外展开。那我的肋骨是在这里，然后我每次吸气的时候，肋骨是往外扩张的。那我左边跟右边扩张的这个肋骨的范围是一样呢，还是不一样呢？就当练习的时候，我们会不断的去想，然后有意识的去控制它。而通过这样子的意识呢，我们在练习普拉提的时候，就学会控制自己的身体。 그래서 우리의 신체를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조절하게끔 만드는 유일한 신체 기관은 바로 브레인 하나입니다. 뇌예요. 所以呢，我们可以通过我们自己的意识去控制身体的，我们身体里唯一的器官就是我们的大脑，只有这一个器官。 그런데 일반적인 필라테스 강사가 되는 과정 중에서는 지금은 좀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긴 합니다만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신체를 조절하는 메소드인 이 조절학을 함에 있어서 이 조절을 가능케 하는 기관인 뇌를 공부하기보다는 여태까지는 목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신체에 분포하고 있는 관절이나 아니면 근육이나 이런 말단부에 있는 근골격계적인 관점에서 많은 공부와 연구들이 행해져 왔고 강사들에게 강조가 되어 온 측면이 있었어요. 뭔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那我们就是平时大家接触到的普拉提的教育过程当中，虽然现在这个趋势是有点变了，但是普遍来说，然后这个长时间来说，虽然控制我们身体的部位是大脑，但是教育过程当中往往去强调或者是重点去学习的是我们头部以下的身体怎么去控制。主要是去学会怎么用在肌骨层面上控制我们的身体，而不是去学我们这个大脑要怎么去控制身体。 그래서 뉴로필라테스라고 하는 메소드는 기존에 우리가 계승되어 오던 일반적인 필라테스 운동 원리에 신경과학적인, 뇌과학적인 운동 원리를 융합한 새로운 운동 방식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所以神经普拉提大家可以理解为从之前一直继承下来的这种比较大家常见的普拉提的练习或者是教育的基础上，把我们脑科学、神经科学的内容融合进去的一种运动跟这种练习的一个方式。 그래서 뉴로필라테스를 배운 강사들은 클라이언트의 자세나 클라이언트의 보행이나 움직임들을 관찰할 때 단순히 1차원적인 측면에서 어깨가 말려 있네.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흉부는 짧고 뒤쪽에 있는 근육들은 늘어나 있거나 약해져 있겠구나. 그러니 이걸 반대로 해서 자세를 고쳐야지. 라고 개념을 잡는다라기보다는 이 어떤 특정한 이 정렬이라든지 자세를 통해서 이 사람의 물론 그러한 근골격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이렇게 어깨가 말려 있는 자세로 오랜 시간, 장시간 유지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에 관심을 두는 편이고 그 원인을 그 사람이 살아온 이 여태까지 살아온 어떤 인생의 역사라든지 그 역사가 축적되면서 인풋이 진행된 그리고 그 인풋을 통해서 활성화되었었던 신경의 경로나 특정한 뇌 영역의 활성도에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근원적인 움직임의 본질적인 원인이나 이유가 되는 부분들까지도 관점을 가지고 말하자면 신경학적인 어떤 렌즈를 하나 더 쓰고 클라이언트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훨씬 더 심도가 있어지게 되고 훨씬 더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 클라이언트의 모든 면을 해석할 수 있겠죠. 所以学了神经普拉提的很多老师，他们会看待自己的学员的时候，他不仅是通过基础层面去看待这位学员假设举个例子，我们的一个学员他是肩内扣，那我们平时我们会从肌骨层面上就会去想一下他原来前侧的肌肉是比较薄弱的，所以我应该后侧的肌肉是应该比较薄弱的，我们去强化后侧的这个肌肉。我们是用这种基础层面上去给这个会员提供我们的这种运动模式运动框架。但是我们学完神经普拉提之后呢，我们从多角度上，不是这种单一层面上去看待它，我们会从它的根源去找。这个人为什么会肩内扣？他之所以变成这样子的一个肩内扣的原因，是不是他长时间这个人生当中的一些习惯或者是一些问题导致的？是不是跟他的这个人生经历然后他不断的输入到大脑的这些东西激活的左右脑会不太一样？我们去从这种神经的这种路径，还有它的激活程度，然后就可以说再加了一个更多角度的眼镜去看待这样子的一个会员。이 한국에서 뉴로필라테스를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의 특징은 대부분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시고 근골격계적으로 다양한 그리고 굉장히 심도 있는 공부를 해오신 선생님들이 뉴로필라테스로 입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 이유는 그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공부를 하고 체형에 관련된 공부, 재활과 관련된 공부, 아니면 어떤 근육과 관련된 트레이닝과 관련된 공부들을 하고 축적하고 이거를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하는 이러한 다양한 오랜 시간의 단연간의 과정을 하면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2%, 뭔가 이게 이 해소되지 않는 어떤 벽에 이렇게 부딪히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보다 뭔가 더 있는가? 이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바를 내가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더 있을까를 찾아보시다가 뉴로필라테스로 입문하게 되신 분들이 굉장히 대다수이세요. 老实说，在韩国学习神经普拉提的老师们，普遍都是已经教了比较长时间、经历资历比较久的这样的老师们他们呢已经对于人体的这种基础层面的解剖也有很深层次的了解，然后在康复领域上也已经学习了很多，然后面对了特别特别多的这样子的客户。然后，但是呢，他们经历了这么久的教学之后，他们总是觉得差那么个2%，他们觉得有一些问题在这个基础层面上是没办法去解决的，然后去来学神经普拉提。 그래서 여러분도 이 뉴로필라테스를 통해서 뭔가 마지막까지 해결되지 않는 어떤
퍼즐 같은 게 있었다면 여러분이 클라이언트를 레슨할 때, 그리고 뭔가 풀리지 않는 막연한 숙제 같은 것이 느껴졌었다면 이 뉴로 필라테스를 통해서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여러분이 클라이언트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이 역량이 훨씬 더 좋아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那老师希望大家来学神经普拉提之后呢，可以多角度的去分析大家的会员，然后如果之前用这种基部层面的解剖学没办法去解决的一些问题，希望也可以通过神经普拉拼凑后的这样子一个普拉提的拼图，最后一片。 지금까지는 뉴로 필라테스가 어떤 움직임인지, 왜 필라테스 강사들이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뉴로 필라테스라고 하는 메소드가 어떠한 역사를 거쳐서 지금 여러분께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안내를 드려볼게요. 老师的刚刚是跟大家简单的介绍一下什么是神经普拉提，然后我们这些普拉提教练呢，为什么要去学神经普拉提？那现在就给大家简单的介绍一下神经普拉提要怎么练。 뉴로 필라테스의 역사를 말씀드리려면 저의 역사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啊， 저는 对，잠시만요. 老师说从现在开始讲这个神经普拉提的历史。 음. 저는 물리치료를 전공을 했고 대학교 때 운이 좋게도 제가 학부생 1 학년 때 처음으로 한국의 필라테스라고 하는 콘텐츠가 유입이 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국내에 저희 대한민국에 이 필라테스를 가지고 오신 그 분이 공교롭게도 저희 학교의 물리치료학과의 선배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학부생 때 운이 좋게 필라테스라고 하는 그 지도자 과정, 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나서는 첫 번째 임상 경험으로 뇌졸중이나 뭐 뇌경색 또는 척수 손상과 같은 중추신경계에 어떤 병변이 있으신 환자분들에게 재활 치료를 안내하는 이제 운동 치료사로서 첫 임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老师呢，现在跟大家介绍一下神经普拉提的历史。然后想跟大家介绍神经普拉提的历史呢，需要从老师的历史开始讲起。老师刚上大学的时候老师是那个康复师，然后他上大学的时候，他学的也是物理治疗这样一个专业。然后那个时候韩国还没有普拉提这样子的一项运动。当时引进普拉提到韩国的人呢，有幸是老师在大学时候的一个学长所以呢，他也很有幸的在上大学的时候接触了普拉提，然后也拿到了普拉提的资格证书。然后他学完这个之后，毕业之后其实是在一个综合医院里面当物理治疗师，这个康复治疗师。然后主要的患者是中枢神经是受到一定的损伤的这样子的一些患者。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재미있게 공부를 했었던 과목 역시도 신경과학이었고, 이 임상에 나갔을 때도 보통 신경계에 이슈가 있으신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운동치료를 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뉴로필라테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막 혁신적인 새로운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본디 움직임은 브레인이 조절을 하는 것이고 브레인의 지배를 받아서 신체가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미 제가 아주 아주 어렸을 때 임상 초년차 때부터 가지고 이 필라테스 필드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呃，老师说他其实是上学的时候也对脑神经这个部分非常非常感兴趣，然后他在临床上，就工作的时候也是，就是面对这些患者都是以这个层面，因为这个问题然后进来的患者，所以他转到普拉提领域的时候，其实神经普拉提对于老师来说不是一个非常陌生的一个领域，因为他觉得人的运动跟人的这些活动都是由大脑控制的所以我们平时不管是康复也好，运动也好，其实应该都是从大脑去想，然后去做运动，去控制自己。
제가 물리치료사로 임상 생활을 하면서 그 환자 한 분 한 분을 만나 뵙고 치료하는 행위 자체는 너무 적성에도 잘 맞았고 잘 하기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어떤 물리치료사가 가질 수 있는 비전이 좀 한계가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다소 좀 이제 보수적인 문화가 제 성향이랑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보다 자유롭게 내가 내 꿈을 펼칠 수 있고 내가 비전을 가지고 내가 하는 만큼 내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필드가 뭐가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다가 내 전공을 살릴 수 있으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적성에 더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필라테스 분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직을 하게 돼서 커리어가 전환되기 시작했고,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만나 뵈었었던 그 환자분들이 이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보다 액티브한 재활을 받으면 훨씬 더 좋아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 그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가능성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씨앗으로 심어지게 됩니다. 老实说，他当时在临床上，就是毕业之后，在医院里面当康复师的时候，他觉得在韩国康复是这样子的一个职业，未来前途不是非常好，然后整体的环境呢也是比较保守的，然后老师不是很喜欢这样子的一个环境下去工作，他觉得他没办法，就是他的付出没办法得到很好的回报，然后他的未来也是有这样子的一个限制的，所以呢，他想着能不能把自己的擅长的领域发扬到最大，然后就拔高到最大，然后最高效率化。然后他因为学过，在大学的时候已经拿过普拉提的这个证书，所以就从医院上出来，医院里面出来，自己开了一个普拉提馆。然后开了普拉提馆的时候，他就有一个这样子的疑问：之前在医院里面得到康复，就是在就是这些中枢神经啊，这里面有受损，然后在导师这边做运动做康复的这些患者，能不能在普拉提馆里面用更灵活、更这种动感，或者是就是比较这种不是那种静态的、更动态的这种运动，帮助他们可以有更好的一个效果呢？他老师有一个这样子的疑问。 그리고 제가 이 치료사로서 임상에 있을 때 치료를 했었던 환자분들이 한두 분씩은 저를 따라서 이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필라테스를 통해서 퇴원 후에 재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한테 조금 더 양질의 컨텐츠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늘 해왔었고, 그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필라테스 컨텐츠를 배우게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점에는 저의 어떤 배움에 대한 이 뭐라고 해야 돼요? 욕구가 너무나 이제 왕성해져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스승님을 찾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 지구상 어딘가에는 나랑 비슷한 커리어를 갖고 있거나 혹은 나와 비슷한 관점에서 이 필라테스 움직임을 바라보고 나에게 뭔가 배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선생님이 있을 거야,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찾아보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글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뉴로 필라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옛날이어서 뉴로 필라테스라고 하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 활발하게 정규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진 않았고 키워드 자체도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老实说，然后当时在医院跟着老师做康复治疗的很多患者啊，也不能说很多吧，就一部分的患者呢，老师开了工作室之后是跟着过来，然后在老师工作室里面继续练了普拉提的。然后当时老师因为就学了这个普拉提，然后开了普拉提馆之后呢，他对这个学习的这个欲望达到了顶峰。他想着这个世界上会不会有教神经普拉提的这样子的一个地方，他想
学得更多一点。他希望，他觉得啊，这个整个世界里面肯定有这样子的一个人。然后当时就在网上在谷歌上认真的搜索了一下，但那个时候就已经差不多是10来年前的事情了，所以并没有这样子的一个神经普拉提这个东西，连神经普拉提这种搜索词这种关键词也比较难找。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점차 제가 강사로서 커리어를 쌓고 또 한국에서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게 되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 스튜디오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돈도 많이 벌 수 있었고 이 운영 시스템을 체계화하면서 시간적인 자유도 좀 확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간간히 제가 제 커리어는 커리어대로 이렇게 점점 쌓아가면서 짬이 날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뉴로필라테스를 찾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혹시 몰라서 해시태그로 한번 검색을 해볼까? 라고 해서 뉴로필라테스를 찾았는데, 어머나, 뉴로필라테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규교육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UAE라고 써 있었고, 두바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곳에서 정규 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然后呢，老师开了这个普拉提工作室之后，老师的工作室当时是生意非常的好。然后虽然他当时年纪轻轻也赚了不少钱。通过这个当时的运营，老师慢慢的有自己的一个自由的时间他有这个空闲的时间的时候，还是会去搜一下有没有神经普拉提这个东西。然后差不多过了2年之后，哪一天老师晚上睡觉突然间就是我今天搜索一下看看，就突然间来了一个这样子的一个想法。然后晚上就睡觉之前呢，在 ins 上搜了一下神经普拉提，然后刚好就他搜到了在 UAE 迪拜这样一个地方有一个神经普拉提的正式的教育过程。 지금은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가 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좀 생소했었고, 저는 UAE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국가 이름을 제대로 읽을 줄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교육과정이 열려 있는 피드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했고, 일단 숙소를 예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표기되어 있는 메일 주소로 제 소개를 이제 하면서 메일을 보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있는 어떤 강사라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열고 있는 교육에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먼저 시작한 것 같은데, 교육 일정이 먼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그 먼저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들을 테니까 당장 다음 주에 가서 당신의 교육을 들어도 될까요? 라고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老师看到了那个ins 上的那个文章之后呢，他其实当时现在迪拜大家都比较熟悉，但老师说当时不是很多人知道迪拜这样子的一个城市，但他也马上订了机票，也订了住宿，然后给那边的那个邮件。邮箱地址里面发了一个邮件，就说我看到你们的这个教育过程呢，已经开始了几天了，但是我非常非常的希望可以参加这个教育过程，然后也介绍了一下我是来自韩国的谁谁谁谁谁谁，然后就邮件上还写了说，虽然我丢失了前面几天的这样子的一个学习，但我后面我会补进去。但能不能下周的这个学习我马上进去，然后加入这个教育过程呢？ 근데 그 메일을 보시고 지금 뉴로필라테스 창시자이신 해바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를. 난 영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뭐 영어로 뭐라 하시길래 아유, 난 영어를 잘 못하니까 메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메일을 받아보니까 약간 만류하시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돌아보니 선생님이 느끼셨을 때 약간 보이스피싱 같은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저렇게 먼 나라에서 갑자기 이 여자가 온다는데 올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다음번 기수에 듣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우회적으로 저한테 이제 만류를 하셨는데 아니 사실은 나는 비행기 티켓도 다 예약해놨고 숙소도 다 잡아놨다. 만약에 이 사후 과정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가 앞으로 이미 지난 놓친 강의에 대한 이 강의료도 미리 드리겠다. 제발 듣게 해달라. 그리고 사실 나는 물리치료사고 이런 신경계와 관련된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다. 분명히 잘 따라갈 수 있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애절하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오셔라. 라고 해서 제가 그 피드를 확인하고 일주일 이후에 두바이로 바로 날아가게 됩니다. 老师说，当时收到那个邮件之后呢，这个神经普拉提的创始人黑豹老师直接给老师打了一个电话，然后当时的这位老师呢，英文不是特别好，然后他接到了黑豹老师的电话之后说，我不太会讲英文，你可不可以给我回邮件？然后他看了邮件上黑豹老师就说，后面老师才知道黑豹老师以为老师是那个诈骗电话。然后，他觉得不可能这么远，这么远的一个国家有一个人愿意过来学这个东西。但老师回了邮件，就是说我是在韩国的，我之前是物理治疗师，然后我对神经学也比较了解，我过去呢肯定是可以学的很好的，我肯定能跟得过去。然后前面我没有学到的那几天的费用，我也会付到的。然后我已经订好了机票，我已经订了住宿我希望真的，我真的很想去参加，然后就这样子又回了过去。因为那个写过来回复过来的邮件上，黑豹老师就是有一点。意思就是说你还是这次就不用来了，你去参加下一期的这个正式过程吧，因为这样子回复了嘛。然后老师还是非常非常的想去参加，然后又回复给了黑豹老师，然后黑豹老师就说那如果是这样子的话，那你过来吧。就过了1个星期之后，老师飞到了迪拜，然后去参加了后面的这样子一个教育过程。 그래서 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첫 번째 열렸었던 뉴로필라테스 창시자인 헤바 마스터의 첫 번째 교육생이 되었습니다. 그게 2014년 경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로부터 지금 약 10여 년이 흘러서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중국에 계신 선생님들께 뉴로필라테스를 소개하는 업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所以老师就变成了这个全世界里面神经普拉提的第一期毕业生刚刚前面说他去参加了后面的那个教育，就是说后半段的那个教育的意思。然后老师那个是2014年的事情，现在差不多过了也10多年了。那之后老师也一直在教，在韩国教神经普拉提给其他的普拉提老师们，然后现在呢也看这个视频的大家也给大家介绍神经普拉提这样子的一个普拉提的运动이方式。 뉴로필라테스를 창시한 헤바 마스터에 대한 소개를 드려보면 선생님은 아주 쌍둥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쌍둥이 언니랑 같이 싱크로나이즈 선수로서 이 어린 시절에 자라나게 됐고 이 싱크로나이즈 국가대표로 출전을 할 만큼 굉장히 그 기량이 출중하셨던 걸로 보여요. 那现在简单介绍这个创始人黑爸老师的话，黑爸老师是双胞胎，然后他跟这个双胞胎姐妹从小就练了水中芭蕾，然后也作为国家队的这样一个选手去参加了水中芭蕾的这样一个运动。 그리고 이 선수 생활이 종료된 다음에는 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스포츠 사이언스를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필라테스 강사 아, 과정을 이수를 하시게 되었고, 굉장히 다양한 스쿨에서 다양한 이 지도자 자격을 취득을 하시게 되셨어요. 嗯，然后黑豹老师当时退役之后呢，就自然的去学了体育科学这样子一个领域的学习，然后也去受到了普拉提的教育，然后在不同的教育机构里面学了很多很多关于普拉提也好，然后这样子一个体育科学的这样子一个资格证书。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싱크로나이즈를 하는 자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일단 부력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고 이 부력을 이겨내면서 내 몸을 조절해야 하고 머리가 어때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물구나무 선 자세에서 발을 막 물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움직임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한
벌티고라고 하는 병적인 어지러움 증세로 굉장히 힘드셨던 시기가 있으셨어요. 嗯，因为黑白老师是水中芭蕾的选手，然后大家去想一下，看看水中芭蕾一般都是在水下面，然后人是这样子倒立过来的，然后腿在水上，身体在水下，然后用在浮力的这个环境下，有浮力的环境下控制自己的身体去做这个很多动作，然后这个转来转去啊，然后。所以呢，老师因为可能是这个原因，他一直这个听觉，然后这个叫什么？那耳膜这块是有一定的问题，应该是，所以导致他平时日常过程生活当中呢，都会有这种眩晕的症状。 말하자면 근육의 길이나 어떤 근력의 약증보다는 우리 머리가 공간 내에서 어느 위치에 놓여져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를 감지하는 마치 탐지기 같은 역할을 하는 전정계의 이슈가 있으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증상을 해결해야만 했고, 또 본인이 몸을 많이 써온 이력도 있고, 스포츠 사이언스를 전공하기도 했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선생님 역시 뉴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G 헬스라고 하는 지금은 온라인으로만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애리조나에 있었던 이 신경과학을 기반으로 트레이닝 방법론을 안내하는 교육기관에서 이 전 과정을 이수를 하시게 됩니다. 嗯，然后老师当时就是后来发现是因为前庭系统出了一些问题，因为老师的那种运动方式是就那个方位一直是变来变去的，然后这个浮力啊，这个压力啊，也是不同环境下变自己的这个身体的方位，然后导致他的前庭系统呢出了一些问题，然后导致老师常常会有这种眩晕的症状。就因为有这样子的症状，老师就想去解决自己的问题就对于我们的这个包括前庭系统的这种神经科学有了非常大的兴趣然后当时在一个叫 G Health 的这样子的一个机构去学习了这个全部的过程。G Health 是目前它没有线下的培训，它只有线上，它主要是以这个神经科学为基础教大家怎么去运动，怎么去控制自己的身体。 선생님이 전문 스포츠 선수였기 때문에 G헬스라고 하는 교육기관에서 신경과학 기반의 트레이닝 방법론을 이수를 처음에 이제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깊이감 있는 신경과학 공부를 위해서 에릭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교육기관에서 약간은 어떤 메디컬한 부분이 더 가미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또 전부를 다 이수를 하시게 돼요. 老师因为他是运动选手嘛，所以他刚刚开始是在 G Health 这样子的一个机构上去学了，主要是以动作就虽然是从那个神经科学基础上以这个角度去教，但是主要还是以这种运动怎么去控制身体，怎么去用这种动作去控制身体，学了比较大比重是这个学习，然后后来在一个叫名字为 Eric Institute 这样子的一个机构上去学了，主要是这种可以说是解剖或者是更学科类的这样子的一个学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선생님이 그동안 쌓아오신 다양한 경험들과 이수한 교육들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필라테스라고 하는 이 메소드에 신경과학을 가미한 어떤 운동 방법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교육과정을 설립하게 된 것이 지금의 뉴로필라테스 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然后黑白老师在自己的这个运动经历基础上，也在 G Health 学了这种运动控制，也在 Eric 这边学了这种比较有深度的神经知识。然后他又学了很多普拉提所以他就觉得可以把这学过的所有的知识可以融合在一起，更好的更直接的教大家神经普拉提这样子的一个运动方式。才有了今天的神经普拉提。 이렇게 길게 설명을 늘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저 여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안 궁금한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길게 설명을 늘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老师说，老师之所以讲这么久是有原因的，可能大家
不太对于黑豹老师也好，夏美老师也好，他们的这个人生历程可能不太感兴趣，但是老实说，他讲这些都是有原因的。 저희가 안내드린 이 내용들이 바로 저희가 살아온 역사 곳곳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뉴로필라테스를 배워서 이걸 클라이언트한테 적용을 할 때 저희가 다양한 아주 많은 종류의 많은 가지들의 어떤 스킬이라고 하면 스킬이라고 할까요? 어떤 다양한 방법론들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건데 그 중에 어떤 거는 왜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내가 몸으로 느꼈을 때 너무 느낌이 좋았어. 그거는 되게 자신 있게 클라이언트한테 소개시켜드리기가 쉽죠. 근데 내가 느꼈을 때 아무 반응도 없고 이게 왜 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거는 클라이언트한테 안내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특히나 연차가 많으신 선생님들은 내가 그동안 레슨을 해오던 어떤 습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클라이언트한테 이거를 적용을 할 때 약간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리고 또는 자신감이나 확신감이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안내하고 여러분이 이 클라이언트한테 이 적용해야 되는 이 각각의 요소들은 어디서 온 거다? 이 역사를 타고 온 거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셔라. 나중에 교육과정을 이사하고 나면 아 무슨 말인지 그때 그 말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날이 오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살아온 저 사람이 치료사로서의 경력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러이러한 교육기관에서 이 말하자면 근거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지금 내가 뇌과학에 가미된 필라테스를 배우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오로지 나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연결 통로가 되어서 알려준 이 지식들을 지금 내가 클라이언트한테 제공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老师说，他之所以讲这么长，老师以及黑豹老师的经历呢，主要是给大家一个这样子的想法吧。大家有没有这样子的一个经历，就是说自己练得非常舒服、非常顺、有效果的这种动作也好，然后运动的时候大家给客户教这样子的一个动作，你是非常自信满满的，因为我经历过，我知道这个是有效果的。但是很多动作，因为人们的这个体态也好，然后这种肌力也好都不太一样，有些动作对于我们自己来说是效果可能不一定非常好。当然，这种情况下肯定没有比前面这样子的一个情况教客户的时候是有自信的，因为你没有经历过，所以你没办法很有自信的跟他说这个一定有效果，或者是这个对你一定有帮助。老师之所以这样讲，是因为很多，特别是资历比较久的老师们，他有自己的习惯，他有自己的模式，在这种情况下很难去听进，或者是很难去接受一个新的这种教育模式也好，运动模式也好，很难去吸收因为他已经有很长时间的自己的一个习惯了。那就是因为他不知道这个来源是什么，然后因为他也没有经历过，他也没有去练过，所以他也没办法很好的去跟会员说这个东西对你有用或者怎样怎样怎样。那老师的意思就是说，因为我们现在学习或者是后面要学习的这个神经普拉提是。老师在物理治疗师的时候的一些经历，还有一些黑豹老师在很多机构上学过的，在这样子的一个知识的基础，以及他在运动员时期的时候这样子的一个经验的基础上融合进来，然后通过这么长的时间一点一点累积进来的知识，大家去教别人的时候，不要觉得这个是凭空而来的一定要有一个心理上有一个自信。去教别人，不要去一直怀疑这个有没有效果或者是怎样怎样怎样怎样。老师是想给大家一个这样子的自信跟这样子的一个根源的历史，所以才讲这么多。여기까지, 영상의 길이가 좀 길어질 것 같죠? 근데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본 교육 과정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로필라테스 교육 과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중국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6시간짜리 소개 강좌가 이 앞에 서두에 있고요. 본 과정 같은 경우는 레벨 1, 레벨 2, 레벨 3까지 있습니다.
那听到目前这个情况啊，感觉这个视频会变得有点长啊大家会觉得那神经普拉提主要是会教什么呢？那针对中国的我们这些老师们会有这样子的一个安排，首先是6个小时的入门的工作坊，然后后面会有正式的第一阶段、第二阶段以及第三阶段这样3个阶段的正式的教育过程。모든 과정은 100% 온라인으로 수강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간헐적으로 오프라인 교육도 저희가 병합해서 안내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으로 100%다 수강하고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 那所有的过程，包括工作坊，还有后面的正式过程，都是可以在网上进行线上的培训。然后，如果大家有需求的话，中间也会穿插进来，会进行一些线下的这样子培训或者是工作坊。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로필라테스 온라인 과정 전부를 이수하신 우리 선생님들의 게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전체 과정을 수강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리고 실시간보다 녹화본 영상을 보기가 훨씬 어려워요. 언제든지 이걸 끄고 다른 일을 하러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모두 이수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 뉴로필라테스에 대한 배움에 대한 욕구가 높으시고 굉장히 참을성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老师觉得比起线下工作坊，他觉得完成了这个线上工作坊所有的阶段的老师们，他非常敬佩，因为他觉得比起线下工作坊，线上工作坊，是更难去完成的，而且还是看回放的这一些人群，他觉得比起看直播、看回放是更难去实现的，因为要有很大的学习欲望跟很大的这种意志力，才可以继续学下去。不然的话，大家也知道，随时可以按暂停去做别的事情。我也是之一。我学了第一阶段跟第二阶段，我第一阶段是看直播学的，第二阶段是看了回放学的。所以我发现真的是学第二阶段的时候就非常艰难，就很难去集中精神。毕竟到了这个年纪嘛，就集中力会越来越差，越来越差。我现在还在学第三阶段。希望后面可以跟大家有更好的交流。 그래서 어, 제 경험치도 예, 말씀해드렸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가 박약해서가 아니라 이 온라인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 자체가 좀 완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가지 장치들을 여러분이 그래도 동기부여를 잘해서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유효 기간이 지나면 이 기간 자체를 절대 연장해드리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데드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안에 꼭 수강을 하셔야 되는 거. 老实说，不是因为大家的意志力薄弱，而是线上就本来有这样子的环境所以大家很难去坚持，这个是很正常，不要去怀疑自己。然后为了防止大家没有这个意志力呢，会有几个装置。然后去提醒大家，第一个是有效期，每一个阶段都是有有效期的，一旦过了有效期，不会再给大家提供这个服务。然后你可能想继续学的话，可能从头开始，要重新再去学。 자, 두 번째는 앞에 있는 레벨을 모두 수료하셔야 그 다음 내용을 수강하실 수 있도록 이 수강 등록 대상에 제한이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 레벨별로 수료증을 여러분이 수령하시기 위한 조건들이 조금씩 다른데 第二个是学了前面一个阶段才能学习第二个阶段，所以每一个阶段学习的对象要求是都不一样的。 레벨 1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 수강을 다 완강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몇 퍼센트 수강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00% 수강하신 분들한테 한해서 수료증을 드리고 레벨 2를 수강하실 수 있는 자격을 드리고요. 阶段一的话，只要大家去听完所有的学习过程，就可以提供这样教育证书
老师说，他们这个网站上在后台是可以看到大家听的，就是去学的这个进度的，所以这个进度达到了100%的话，就给大家提供证书。 레벨 1을 이루는 주된 내용은 기초적인 여러분이 이제 레벨 1 거치고 2 거치고 3까지 가시는 동안에 가장 초석이 되는 처음에 다져야 하는 이 신경과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이론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시각, 전정 감각, 그리고 고유 수용성 감각, 내부 수용성 감각, 각각의 감각 통합을 위해 각각 감각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인풋할 수 있는 다양한 신경학적 드릴들을 안내하는 게 레벨 1이에요. 말하자면 맛있는 요리의 어떤 레시피를 배우기 전에 각각의 요리 재료, 이거 먹으면 단맛 나는 거, 이거는 뭐 어느 정도 태워야지 더 맛있는 거, 이거 먹으면 짠맛 나는 거, 이런 각각의 요리 재료들을 배워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嗯，那学完阶段一才能去学阶段二。阶段一呢，主要是给大家提供神经学的基础知识，然后告诉大家怎么去通过我们的感官系统也好，然后我们的本体感受去刺激我们的身体，或者是去刺激我们的大脑或者是神经系统。然后举一个例子，就比喻的话，在告诉大家这道菜怎么去做的之前，告诉大家这道菜里面会有什么什么样的材料，就是告诉大家这些材料是哪一些材料。 레벨 2는 레벨 1에서 배우셨었던 각각의 식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레시피를 배우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한 뇌 영역을 어떤 주제로 삼아서 이 주제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50분 필라테스 그룹 레슨을 여러분이 설계하고 티칭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레벨 2의 학습 목표입니다. 那阶段二的话，用这个材料怎么去做好这道菜是教这个东西的。我们通过就是我们大脑有很多部位，那我们每一个部位为主要材料，去告诉大家怎么在50分钟的这个时间内教一个那个什么团课。对，怎么用这样子一个主要的主题，每一节课不同的主题去教相应的团课。 그래서 레벨 2는 100%전 강의를 수강하신 다음에 시험을 보셔야지, 시험을 통과하셔야지 수료증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 시험의 방식은 어떤 거냐면 지금처럼 카메라 너머에 제가 앉아 있다. 카메라 너머에 여러분이 뉴로필라테스를 통해서 설득해야 하는 클라이언트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 라고 가정하시고 특정한 뇌 영역, 주제를 하나 선정하신 다음에 50분 동안 그룹 레슨 하는 영상을 담아서 보내주시는 게 레벨 2의 시험입니다. 那阶段二的话，除了学完整个过程当中，过程后还有一个考试。这个考试呢，就像现在这样子，开摄像头就像那个摄像头后面是有老师或者是有学习的会员，然后在这个摄像头面前教一整个50分钟的团课就可以了。那这个团课呢，是根据我们的大脑的一个部位为主题进行排课，然后去教，然后教出这个视频，就是第二个阶段的考试内容。 그래서 영상을 보내주시면 시험 합격 여부를 떠나서 제가 여러분의 영상을 다 확인을 하고 나서 그 영상과 관련해서 피드백을 다시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려요. 그때 아마 향미 선생님 도움이 또 필요하겠네요. 老师说，这个视频交给老师之后，不管你的考试有没有通过，老师会拍一个反馈视频给大家。那到时候也有可能我去翻译老师的这个反馈内容。 그리고 어떤 분은 선생님 전 그룹 레슨 지금 하고 있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레벨 2의 학습 목표가 여러분이 그룹 레슨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둔 이유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일차원적으로 보여지는 진짜 그룹 레슨 강사로서 배출하기 위함
이라기보다는 레벨 1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다양한 식재료를 배울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머릿속에 카레를 만들어야지 이랬을 때 다양한 알고 있는 식재료들 중에서 카레에 여러분 대파를 넣진 않잖아요. 하지만 양파는 넣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특정한 어떤 브레인의 영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할 때 굉장히 다양한 식재료들 중에서 어떤 거를 가지고 와야지 물론 파가 들어간 카레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 전형적인 카레 맛은 아닐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정 영역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여러분한테 뭔가 자동적으로 분류화 시키는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이 그룹 레슨을 할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교육 과정이. 老实说，可能有些人会想啊，我现在也不教团课，我也不想教团课。那其实第二个阶段的主要目的不是我们去培养一个能会教神经普拉提团课的这样一个老师，因为我们第一阶段会学很多很多很多知识，然后前面举个例子的，可能每一道有一道菜的这样子的一个原材料，那我们会学非常非常多的原材料。那举个例子，如果我们要做咖喱的话，我们普通的咖喱里面一般是不会放大葱，但是我们会放洋葱。那我们通过学习第二个阶段之后，我们就会很快的就知道，哦，如果我们的大脑的每一个有一个部位，我们要以为这个主题去教课的话，或者是你的会员是缺乏这个领域的激活的话，那我就会马上能想得起来，哎，这个激活这个领域的是那个洋葱，而不是大葱。就是通过第二个阶段，我们就会学习每个领域，每个大脑的领域，它是可以用这样子的分类，就是每个分类里面会有这样子的一个原材料。我们是为了学习这个，然后就让大家以这个为主题，能教这样子的一个主题的团课。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레벨 3로 가게 되면 여러분이 레벨 2에서 익히셨던 그 특정 뇌 영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류화하셨던 그 작업을 토대로 우리가 1대1 개인 레슨을 할 때 이 회원님들의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자세가 다 다르고 그들이 살아온 역사가 다 다르고 그들이 활성화시키는 신경회로나 브레인의 양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 한 분 한 분은 어떻게 더 신경학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평가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고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다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지까지가 이제 레벨 3의 내용이 될 겁니다. 那阶段三的话，等学完阶段二之后才能学习阶段三。那阶段三的主要教学内容是在阶段二里面学会分类之后，再以这个分类的基础上，面对一对一的会员。那每个会员就像他们长得都不一样，他们的姿势也是很多种类。那根据这个会员平时的日常习惯以及他的这个人生历史，他为什么会变成这样子的一个姿态，我们就会通过我们的分类，然后在那个阶段三学习的内容，很快的可以给这个会员有一个很好的我们的排课或者是我们的一些反馈。我们在阶段三是学习这样子的一个内容。 자, 레벨 3 역시 이제 시험, 최종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수료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데 레벨 3의 시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정한 케이스를 하나 드려요. 이 뭐 예를 들면 50대 중년 남성이다. 흉추에는 과도한 후만 자세를 가지고 있고 늘 왼쪽 무릎이나 왼쪽 어깨가 좀 아팠었다. 뭐 시각과 관련된 건 어떠하고 전정계와 관련된 이슈는 없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어떤 케이스를 여러분한테 드리면 이 사람이 왔을 때 초기에 어떤 평가들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초기 한 8주 정도에 걸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그 다음에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난이도를 높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서술하신 다음에 파일을 작성을 해주시면 그거를 토대로 제가 여러분이랑 1대1로 줌 미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술하셨던 그 내용들을 프레젠테이션을 먼저 하시고 그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하는 것으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는 걸로 이 전체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那第三阶段的话，学完之后也是有一个考试的。那第三阶段的考试，老师会提供一个案例啊，案例里面会写到，然后可能50岁的中年男士，他是有一个驼背的倾向，然后他的视线的话是可能偏向哪里？他常年伴随着左侧肩膀跟左侧膝盖的疼痛，然后他的前庭系统是没有什么太大的问题，以及巴拉巴拉巴拉巴拉巴拉很多针对这个男士的这样子的一个描述。那看着这个描述，大家就要提供呃呃。我们第一次见到这个会员的时候，我会做什么样的一个测试？那通过这样的测试的结果，我们前面的可能8周或者是8节课，我要给他做一些哪样的一些训练跟哪样的那些动作。那通过这个8周的训练之后，后面我会再给他提供什么样的一些运动，什么样的一些动作。那把这个形成一个文件，然后发给老师啊，发给老师之后，跟老师约一个这样子的一个 Zoom 的会议，然后就跟老师阐述一下我为什么会针对这样子的一个 case，这样子的一个案例提供这样子的一个运动或者是动作，然后老师会给大家反馈你的这个整个排课的有没有什么问题啊，然后这些反馈。 자, 여기까지 영상을 끊기지 않고 계속 보셨다면 축하드립니다. 뉴로필라테스로의 여정이 시작되셨어요. 如果大家到目前为止没有放弃，继续看了，那恭喜大家，大家已经开启了走向神经普拉提的这个路程了。 아직도 영상을 끊이지 않고 보고 계신다면 꽤나 이 부분에 흥미가 있으신 분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여태까지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아직도 내가 영상을 보고 있어? 그럼, 나는 신경과학을 공부할 운명이었나 보다. 나는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들으시면 돼요. 因为大家可能没有意识到，但我们现在已经播了很久了，有一个多小时。那这个一个多小时大家有一直看的话，那就意味着大家对于这个神经科学也好，神经普拉提也好，是非常之感兴趣的啊。大家跟神经普拉提就是 destiny，就是一个命运。 자, 그래서 널보스 시스템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안내하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경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널보스 시스템. 여기서 무슨 시스템, 신경계에서 그 계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 같으세요? 那后面呢，还有一些小部分的理论知识，因为我们发现工作坊里面没办法讲那么多，所以把一部分内容放到这里来了。那后面讲的是神经系统。那有了系统这个单词之后，大家觉得这个系统到底是指什么东西呢？ 공통적인 기능을 하는 다양한 기관들의 합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共同完成同一个东西的不同器官，统称为系统。 신경계가 하는 기능은 뭐냐면 우리 생체, 살아있는 이 생체가 총 12가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12가지 시스템의 기능을 관장하고 지배하는 역할을 해요. 啊，神经系统是作为神经系统这个系统呢，我跟老师也弄混了，就是所谓系统，就跟前面一样，然后统一做一个东西的不同的器官，统称为是系统。那神经系统是什么我们的人的身体器官它是有12个系统组成，那神经系统是去管理控制这12个系统的，就是神经系统。 그래서 뇌졸중 환자분들의 양상을 보면 그들의 팔, 그들의 다리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아무런 손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브레인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 브레인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신체의 운동 마비, 감각 마비가 이 후유증으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那如果就是我们的大脑出现一些问题的人群，如果脑出血也好，脑梗也好，这些人群大家去看他们的腿或者是手的话，其实是没有任何问题的。那之所以他们没办法去动他们的手跟脚，
是因为他们去控制这部位的大脑出现了问题。 그리고 이 신경계라고 하는 nervous system은 다시 두 가지 시스템으로 분화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종류가 있는 거죠. 신경계 안에. 那神经系统的话是有2种系统组成的， 하나는 중추가 되는 central nervous system이라고 발음하는 중추신경계가 있고요. 一个是中枢神经系统， 다른 하나는 peripheral nervous system이라고 하는 말초신경계가 있어요. 另外一个是外周神经系统。 여러분 처음에 근골격계 배우실 때 중심 골격이 있고 중심 골격에 매달려 있는 사지, 즉 부속 골격이 있었죠? 大家刚开始学那个我们的解剖学的时候，人体的我们的骨骼，它有一个中轴骨骼跟我们的四肢组成，互肢骨骼组成。 경우에 따라서는 중심 골격에는 문제가 없는데 부속 골격에만 얼라이먼트가 틀어진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就是根据情况不一样，然后有些人他们的中轴骨骼可能是没有什么太大的问题，但他们的这种腹肢骨骼，他们的排列，有些人是有一些问题的。 상대적으로 중심 골격의 어떤 변이에 의해서 그로 인해 부속 골격의 정렬에 영향을 받는 경우의 수가 조금 더 많을 수 있어요. 但是在大部分情况下，因为中轴骨骼出现了排列问题，导致腹肢骨骼的排列出现问题的可能性是更高的。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이 중추신경계가 말하자면 말초신경계를 포함한 우리 바디 시스템 전체의 12가지 시스템의 어떤 지배자다, 메인 권력자, 말하자면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那跟刚刚这个举个例子一样，我们的中轴神经是包含外周神经的，我们整个身体12个系统去管理它们的一个最高权威者。 그래서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大家把手举起来，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拇指往里放，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을 이렇게 주먹을 쥐어보시면 用四肢轻轻地握住拳头。 바로 이 주먹 있는 부분이 brain, 뇌인 거고요. 이 뇌가 연결되어 있는 이 척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那我们握拳的这个手是我们的脑，然后往下我们的小手臂是脊髓，我们可以这么理解。 그래서 이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기관인 거예요. 뇌와 척수. 뇌와 척수만이 중추신경계를 구성합니다. 只有脑跟脊髓是我们的中轴神经系统的2个器官，只有这2个。 그래서 뇌와 척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말초신경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除了这2个器官之外的所有的关于神经的神经系统都是外周神经系统。 말초신경계 안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느끼거나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내 바디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SN SNS。 체성신경계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那我们的外周神经系统里面也是分2类的，一个叫自主神经系统，另外一个叫躯体神经系统。 그리고 이 체성신경계에는 다시 여러분이 익숙할 법한 감각신경, 운동신경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고요. 那躯体神经系统呢，又分2类，一个是感觉传入的这个一个神经系统，另外一个是运动是传出的这样一个神经系统。 무슨 신경 앞에 이름 붙은 거 있죠? 좌골신경통 할 때 그런 신경 앞에 좌골 이름 붙었죠? 이건 대부분 다 체성신경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大家比较熟悉的，在什么神经前面有2个字的，例如坐骨神经痛，就这种神经大部分都是躯体神经系统。 자, 그러면 말초신경계 안에서 이 체성신경계가 아닌 다른 신경계를 우리가 자율신경계라고 해요. 那外周神经系统里面的躯体神经系统之外的，我们叫自主神经系统。 자율신경계는 내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죠. 우리의 호흡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이 기능을 합니다. 那自主神经系统的话，是不通过我们的意识，是无意识的，可以去运作的，像呼吸也好，然后像心跳也好这种为了生存而一直滚下去的这种系统，叫自主神经系 그리고 统。 그리고 이 자율신경계는 다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과정 중에서, 이거는 교감신경적인 반응이네요. 이거는 부교감신경적인 반응이네요. 이런 표현을 자주 하게 될 거예요. 那自主神经系统呢，又分2种，一种是交感神经系统，另外一个是副交感神经系统。我们后面教课的时候也常常会听到，这种是交感神经反应，然后这种是副交感神经反应，这样子的一些单词，大家能看得清共享的这个画面吧？네。 네. 자,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었던 그 도표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인체의 nervous system, 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분지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这个是刚刚老师讲的，刚刚那个整个表格我们负责构成神经系统的2个系统。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는 뭐다? 중추신경계. 脑跟脊髓所构成的中枢神经系统。 그래서 요거를 줄여서 CNS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我们一般会缩成 CNS。 그리고 뇌는 brain이라고 하고 척수는 spinal cord라고 발음해요. 脑就是 brain，然后我们的脊髓叫 spinal cord。 그 다음에 뇌와 척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말초신경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요것도 앞 글자를 따서 PNS라고 많이 약어로 이야기합니다. 除了脑跟脊髓之外的其他外周神经系统，我们叫 PNS。 그리고 이 말초신경계는 다시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뉜다라고 했었죠. 那我们的外周神经系统呢，也分为自主神经系统跟躯体神经系统。 somatic nervous system 이어서 줄여서 SNS라고 해요. 那我们的躯体神经系统是 somatic nervous system，也叫 SNS。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가로 안의 내용을 읽어보면 voluntary muscle, voluntary 뭐예요? 내가 자발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축하거나 늘릴 수 있는 근육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아니면 감각을 수집하는 이 organ들, 기관들과 소통을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써 있죠. 这个括号里面就写着我们传递感觉输入的一个系统，跟传递运动输出的这样子一个肌肉的系统。 그래서 이 체성신경계는 감각과 운동으로 나뉘는데 所以我们的躯体神经系统它是分为感觉跟运动，感官跟运动。 이 브레인 기준으로 봤을 때 감각은 여러분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고요. 从我们脑来看的话，感觉是从下往上。 그리고 멀리 말초에 있는 것이 지금 나한테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就是离脑远处的这个神经越来越靠近的。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름을 할 때 상행 경로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我们常常会说上行通路 또는 고심성 신경 이렇게도 얘기해요. 也叫球心性神经。 영어로는 afferent nerve라고 합니다. 用英语就是这个 efferent nerve。 그리고 이 멀리에 있는 말초로부터 감각이 브레인으로 들어간 다음에 어떤 분석과 통합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브레인으로부터 멀어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요거를 우리가 모토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운동성 신경을 하행 경로라고 하거나 아니면 원심성 경로 또는 원심성 신경이라고 얘기합니다. 那刚刚是从下往上，那从大脑向外，从上往下的，我们一般叫下行通路，然后也叫圆心神经，也叫传出神经。 그래서 보면 영어로는 한 글자만 다르죠. efferent nerve라고 해요. 然后用英文看的话，就第一个字母不一样，是 efferent nerve。 또는 뭐 센서리를 ascending이라고 얘기하거나 모토를 descending이라고 얘기하거나 뭐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这两个就是中文，前面 sensory 是刚刚说的是球心神经，也叫传入神经。那后面的这个 motor 的话，我们一般也叫传出神经，也叫圆心神经。 자, 그다음에 자율신경계는 아까 internal organ 내장기들과 글랜즈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셈이에요. 얘네들이랑 커뮤니케이션해서 뭐예요?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서바이벌 생존 능력을 위해서 다양한 호르몬이나 아니면 바이탈 사인을 조율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렸죠? 那自主神经系统的话，是支配内脏跟腺体的这样一个神经系统它主要去管我们的荷尔蒙的一些分泌，还有我们的生命体征。 자, 얘는 sympathetic division, 교감신경절 또는 parasympathetic division, 부교감신경절 두 가지로 나뉩니다. 它分为这个前面第一个是交感神经系统，后面这个是副交感神经系统。 자, 교감신경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 arous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경계를 다 깨우고 활성도를 높이는 거예요. 어떤 신경계만 제외하고 소화계만 제외하고. 那交感神经的话，下面括号里面写的是这种兴奋反应或者是应激反应，主要去激活我们所有身上的神经系统，除了消化系统之外。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신이 너무 많이 났어. 막 너무 흥이 났어. 또는 감정적으로 막 너무 화가 났어. 그럴 때 뭐 먹고 싶은 생각 잘 안 들잖아요? 我们平时很兴奋的时候，我们不太会去想吃东西。 그 다음에 교감신경적은 여기 보면 calming, 다 calm down 시키는, 억제시키고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만 제외하고 소화계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야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那副交感神经系统的话，这旁边括号里面写的是镇静跟恢复的这样子的一个功能，然后除了消化系统，所以我们副交感我们就是静下来之后，我们才消化的比较好一点。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전체적인 소개 강의를 듣기 전에 본 교육을 듣기 전에 또는 신경계와 관련된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 워크숍들을 수강하시기 전에 알고 계시면 좋을 법한 내용들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那到现在老师给大家介绍了听正式的教育过程之前的一个简单的神经的一些介绍，不只是学神经普拉提，可能去学其他的一些神经系统的内容跟工作坊之前听一下，也是对大家有一些好处的。 영상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확인을 하는 대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看完视频之后呢，大家有什么疑问的话，可以随时给老师发邮件也好，然后留言也好，然后也问我，然后我给老师转达也好。老师看完之后呢，看完之后会第一时间回复大家的。
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본 교육 때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랄게요. 谢谢大家看这么长的一个视频，然后希望在正式的工作坊或者是后面的教育过程当中可以见到大家，감사합니다. 谢谢大家。